마케디노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탱커벨 김태윤입니다. 제가 오늘 일정을 정리하면서 달력을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여름이 다 끝난 것 같지도 않은데 2주 뒤면은 이제 추석이 찾아오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세월이 빠르고 시간이 손살같이 싹 지나가는지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예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라는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아서 떡국과 함께 또 한 살을 더 먹게 될 것만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도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빠르게 달려가는 시간을 꼭 잡고 하루하루를 그 매 순간순간을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빠르게 달리는 시간을 꽉 잡아서 우리 수익의 세계로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추석 2주밖에 또 안 남았다고 했잖아요. 추석 준비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찾아뵈려고 또 자녀분들, 손주분들 맞이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또 여행 계획 세우시면서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뭐니 해도 이 머니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더욱더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준비 많이 했거든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최종 위너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 실시간 방송 채팅방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짧은 사연 올려주세요. 최대한 많은 분들께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빠르게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파트너님 소개해 드릴게요. 상한가만 고집한다. 최석현 파트너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맞습니다. 시간 진짜 빠르지 않아요? 네, 시간이 너무 빠른데 네. 어떻게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멘트를 이렇게 준비하시는지 준비를 해오시는 건지 아니 뭐 대본도 없거든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네. 또 저 길을 세워주시니까 네. 다음 주에 어떡하지? 더 열심히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이런 멘트로 기분 좋게 또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준비 네. 많이 하는데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하루 종일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잖아요. 맞아요. 저희 뭐 추석 이제 선물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많이 지금 열심히 좀 뛰고 있습니다. 네. 기다려 주세요 오늘.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짚어보고 그리고 더욱더 시장을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에 파란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에 발표된 엔비디아 2분기 실적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기는 했지만 시장은 매출 총이익률을 주목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이 매출 총이익률이 2년 만에 2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에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지수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2% 하락한 2,662.28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5% 하락한 756.04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 하락을 이끌어갔습니다. 개인이 방어를 하려고 열심히 사자세를 외치기는 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우위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 매도세와 함께 코스닥 시장은 7거래일 연속해서 파란불을 켜내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더욱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와 추세 그리고 수급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마디로 정리해 오셨거든요. 바로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될성부른 새내기주, 외국인, 개인, 눈독 이렇게 왔습니다. 새내기주는 지난주에도 이쪽 수급 쪽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눈에 드시나 봐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좀 없다 보니까 주도주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3대 업종인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2차 전지가 워낙 좀 힘을 좀 못 쓰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이슈가 있고 실제로 실적이 있는 이 기업들만 좀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돈이 거기다가 또 시장에 거래 대금이 또 많이 없는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규 상장주에만 좀 돈이 쏠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도박판 이런 식의 시장이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상장됐었던 주식들이 이번 주에 좀 힘이 좀 강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은 금요일인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이 주식 사이클이 주별로 이렇게 돌아가요. 주마다 이 테마가 잡혀서 그 테마가 주별로 이렇게 좀 돌아가는데 내일이면은 이제 한 주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신규 상장주들이 불꽃 랠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지난주에서 또 다른 신규 상장주를 가지고 오셨을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외국인과 개인이 계속해서 눈독 들이고 있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또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고요. 이번에는 이슈 한마디 열어볼게요. 딥페이크 근절 대책 관련주 주가는 요동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네.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제 친구의 남편이 네. 변호사 분이신데 요즘 심심치 않게 학생들이 그렇게 잡혀온대요. 성인들이 아니고 학생들. 네, 학생들이 네. 이걸로 이제 장난반, 진심반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다가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잡혀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부가 이제 근절 대책을 네. 내놓으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굉장히 컸었어요. 네, 맞아요. 그 이제 이 딥페이크라는 것이 AI 기술을 이용한 영상 편집 기술을 좀 뜻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학생들 있으면 그 학생의 얼굴을 이렇게 연예인과 이렇게 합성을 시켜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장난질을 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애기 수준의 장난이 아니라 좀 과해지는 이런 상황이 좀 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제재가 좀 필요하다 좀 싶어서 좀 언론에 좀 이슈가 좀 크게 났고 그래서 이 AI 보안 관련주들이 지난 이제 화요일, 수요일에 무더기로 이제 상한가를 좀 입성을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간 외로 또 이제 이 AI 보안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시간 외로 좀 상한가를 좀 가준 그런 모습들도 나와줬는데요. 제가 앞전에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에는 이 테마가 주별로 좀 움직여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AI 보안이 강했으니까 금요일이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불꽃 랠리가 내일 오지 않을까 해서 이 딥페이크 관련주들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네, 우리 PD님께서 예쁜이어가지고 예쁜. 그래서 방금 뭐 잡지책에 좋아하는 남자친구의 얼굴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네. 연예인이랑 이렇게 붙였던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이거 장난이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맞아요. 하고 그리고 남들이 네. 보지 않게 나만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막 퍼지기도 하고 그리고 맞아요. 장난 수준을 넘어서서 네. 이렇게 범죄로 나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 후에 역시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세 한마디 또 열어볼게요. 금리 인하 수혜, 제약 바이오주, 주도주 급부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앞서서 좀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우리 시장이 이제 돈이 좀 마르기도 하고 또 맞아요. 테마가 계속 너무 짧게 지나고 네.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있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원래는 제약 바이오주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군들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9월에 금리 사실 제약 바이오가 금리에 가장 취약한데 9월에 이제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이 좀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좀 시선이 좀 많이 쏠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9월에 또 생물보안법이라는 또 이슈가 또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더 이제 반도체 2차 전지가 약한 틈을 타서 이제 제약 바이오가 최근에 상반기에는 좀 불을 뿜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추세가 좀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이 추세가 좋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보통 이제 2차 전지도 에코프로 추세가 한창 좋았을 때 고점을 계속 찍으면서 신고점을 계속 만들어 나갈 때 이때 사람들이 가장 이 에코프로에 많이 물렸거든요.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로 한창 잘 갈 때 한미 반도체가 고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갈 때 그 고점에 많이 물렸는데 제약바이오도 지금은 우리가 이 추세가 좀 너무 좋지만은 한 번은 우리가 좀 지금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추세 좀 이대로 봐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수급과 이슈 추세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시장을 보고 그 안에서 위너 후보군들을 뽑을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한 수익을 가져다줄 최종 위너 종목을 또 뽑아서 투자 전략과 함께 방송 말미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추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또 어떤 종목이 또 최종 위너 종목으로 선정될 수 있을지 추리를 이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저도 좀 궁금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안에 또 있을지 또 궁금하거든요.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오, 어. 네. 가지고 오셨으면서. 좀 짧네요. 좀 이따가 또. 너무 길게 보여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어요? 네. 이거 장난 노출되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저는 놀랐어요. 이제 욕심이 좀 많았나 봐요. 이렇게 다 보려고 네. 동공을 확장하고 봤더니 오히려 다 못 봤어요. 이렇게 좀 좁혀가지고 하나씩 볼 걸.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워낙에 또 고수분들도 많으시고 하시니까 저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편승해서 갈 테니까요. 최종 위너 종목 한번 추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고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금 돌아올게요. 네, 새로운 위너 종목으로 힘을 얻기 전에 우리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요. 유튜브 들어오신다면 검색어에 이데일리 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페이지 나옵니다. 들어오시면 채팅방 보이거든요. 저도 지금 많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짧은 사연 올려주세요. 최대한 많은 분들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고민 바로 열어볼게요. 보겠습니다. 문자로 왔고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매수가가 47,870원이고 비중은 5%입니다. 목표가가 궁금해요. 조금 더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자, 한국가스공사 오늘 종가 0.4% 상승한 53,300원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수익권에 들어가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도 궁금하시고 지금 비중이 5% 정도니까 네. 조금 더 비중을 늘려도 괜찮을까라고 네.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가스공사 인기 정말 많네요, 어. 이 종목이. 제가 이데일리에서만 한 5번은 봐드린 것 같은데 네. 가스공사 인기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이 약간 좀 소녀 마음이신 것 같아요. 5% 비중 너무 작다. 5% 비중 너무 작고 이 주식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사실상 지수랑 좀 비교를 해보면 좋거든요. 지수 대비 강한 주식은 좋은 주식이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좀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시장 그리고 어제, 그제, 이번 주 시장을 쭉 보시면은 참 처참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이 지금 6거래일 연속 지금 음봉을 만들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비중 5%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5만 원 밑으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뭐 추가로 비중을 좀 더 늘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평단가가 5만 원 이하여야만 좀 우수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목표는 한 6만 원, 일단 1차적으로는 6만 원, 6만 5천 원 이렇게 잡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왕거래 테마잖아요. 그래서 시추 일정이 있을 때까지는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점진적 우상향을 계속 해줄 테니까요. 6만 원, 6만 5천 원 보시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좋네요. 6만 원, 6만 5천 원의 목표가를 보고 살펴보자. 그리고 비중을 늘린다면 평단가로 5만 원 이상까지는 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고민도 한번 살펴볼게요.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켄타님께서 또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바이오고요. 4,330원에 비중 35% 가지고 계십니다. 9월 10일까지 홀딩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대장주로 갈아탔다. 오성 첨단 소재 사실은 계속해서 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애청자이신데 켄타님 저도 알죠. 그렇죠. 네. 그 오성 첨단 소재를 이제 수익 보고 나오셨다가 너무 조금밖에 안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들어갈까 했는데 네. 들어갔는데 시원치가 않아서 오성은 빠빠이 하고 우리 바이오 쪽으로 들어오셨다고 바이오로. 네. 하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바이오도 이제 미국 대선 주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재료도 살아있고 한데 추세가 일단 한풀 좀 크게 꺾이긴 했거든요. 그리고 6천 원이 사실상 지금 이 주식은 좀 상당한 고지이기 때문에 6천 원을 넘어서냐 못 넘어서냐가 이 종목에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히든 자리였는데 6천 원을 못 넘어서고 좀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 처음으로 상한가를 들어 올렸었던 이 자리 약 3,900원이거든요. 여기만 지탱해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아셔야 되는 게 해리스가 어쨌든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보다 우세하다는 지금 언론 플레이가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이오가 힘을 지금 못 쓰고 있어요. 그거는 이미 앞전에 힘을 지금 강하게 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3,900원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열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9월 10일까지다라고 하면은 조금 다시 빠듯합니다. 더 길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한 10월쯤에는 돼야 한번 6,000원 또는 그 6,000원을 넘어서는 그런 상승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한가 여기요. 3,900원 여기를 지켜주는 것이 이 종목에서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켄타님 잘 들으셨죠? 잘 기억해 두셨다가 또 좋은 소식 매일매일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고민도 한번 살펴볼게요. 문자로 왔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입니다. 매수가는 15,000원, 비중 5%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사모아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자, 볼까요? 오늘 흐름 보면은 오늘 14,440원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손실권이시긴 하지만 오늘 고가가 14,93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최근에 또 들어가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볼까 15,000원 맞죠? 네, 네네네 15,000원 맞죠. 이 종목은 그래도 시장 대비해가지고 폭락도 잘 견뎌냈고 맞아요. 다시 네. 이겨냈고 더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약 바이오 자체가 좀 괜찮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항암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또 깔고 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좀 괜찮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뒤에 가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네네. 금리 인하에 대한 어쨌든 수혜도 받고 있고 지금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대한 또 이슈대로 또 받아서 주가가 좀 좋은 상승을 좀 이어가고는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장의 제약 바이오 대장을 잡고 있는 알테오젠이라던가 유한양행이 무너지면 이 주식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과 유한양행이 무너지기 전에 프레스티지 바이오가 바이오 파마가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이 시점은 우리가 이제 끝을 거의 향해 지금 거의 다 왔다라고 지금 사실 봐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제 거의 웬만한 주식들이 지금 고점이 다 왔잖아요. 알테오젠도 지금 코스닥 시총 1위 달성하고 있고요. 많이 올랐어요, 정말로.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 모아간다? 상당히 좀 위험한 발언이시고 유한양행과 지금 이 레오캔바이오나던가 이 알테오젠 이런 대장주들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를 봐가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지금 매매를 좀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유한양행과 지금 알테오젠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번 고점 돌파 시도는 나와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5%보다는 한 10% 정도는 갖고 가도 될 만하고요. 대신에 이제 이 주식을 진입을 하실 때는 손절가도 반드시 좀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가는 한 13,500원 정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500원. 대신에 이제 목표가로는 전고점 돌파하는 16,000원 돌파를 해서 18,000원까지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딱딱딱딱 정리해 주셨으니까 꼭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고민도 확인해 볼게요. 자, 문자로 왔습니다. 폴라리스 AI고요. 매수가가 2,510원에 비중 15%입니다. 목표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우님께서도 네. 같은 종목을 또 질문 주셨어요. 우님께서는 비중이 20%고 매수가는 2,515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구간에 들어가셔가지고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장대 양봉이 쩍쩍쩍쩍하면서 N자형 맞나요? N자형 좀 맞습니다. 만들다가 이거래일째 다시금 좀 올라섰다가 내려앉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앉고 좀 뒷심이 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네요. 폴라리스 AI 근데 지금 보면 2,510원이면 굉장히 잘 잡으셨어요. 네, 그리고 시간으로도 이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주식 또한 지금 딥페이크 쪽에 좀 엮여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상승력이 좀 좋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제가 지난 방송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넷 요청하셨던 분이 정리 잘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으로 급등이 나오면은 요즘 패턴이
시간으로 급등이 나오면은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라이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뭐 이런 자율주행주들이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다가 오늘 장 시작하면서 바로 다 가라앉았거든요. 그래서 폴라리스 AI가 지금 보면 3,000원이 사실상 이 지금 돌파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라운드 피겨 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으로 지금 급등 나온 거 가격 포함하면은 대충 내일 3,000원 부근에서 맞고 바로 빠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일 딱 장 시작하셔서 3,000원 언저리에서 전량 정리, 현금 확보하시는 것을 적극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수익 보시는 거니까 네, 그 수익을 이렇게 안전하게 축하드리네요. 수익을 잘 챙겨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하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고민도 살펴볼게요. 보겠습니다. 리니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셨고 한화오션입니다. 27,80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미국 MRO 오늘 첫 발주를 받았는데 미지근하네요.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기사를 봤는데 한국 조선사 최초로 미 해군 군수 지원함 유지 보수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런데 뭐 주가는 뭐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오늘 네. 1%대 상승세에 미치면서 그냥 32,700원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수익권이시기는 네. 하거든요.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합니다. 이 종목이 막 이렇게 훅 올라가지는 못하고 네. 있으니까요. 원래 또 하나오션 종목 특성상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도 좀 시청자분이 잘 잡고 잘 버티고 잘 가시네요. 이거를 들고 계시기 때문에 미지근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은 다른 종목들은 좀 맞아요. 초토화입니다. 맞아요, 초토화예요. 맞아요. 그걸 아셔야 되고 현 시장이 이런 시장이에요. 지금 현 시장에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 조선은 우리가 이 강세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시장에서 소외받는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은 35,000원에서 한 29,000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35,000원에서 29,000원 여기가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데가 박스권 어떻게 보면 하단 자리에 지금 놓여 계시고요. 지금 꽤나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방산주는 현재 지금 사실상 가장 좀 안전한 또 테마기도 하면서 잘 모아가고 있는 단계니까요. 결국에는 방산 쪽에 훈풍이 한번 와야 돼요. 이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 롯데, 뭐 한국항공우주 등등등등 있잖아요. 이쪽이 다 같이 한번 좀 수급이 들어와 줘야 하나오션도 그때는 4만 원, 45,000원을 보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단기성으로 보시기에는 좀 맞지 않고요. 스윙, 중장기 이런 쪽으로 좀 보셔서 4만 원, 45,000원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잘 끌고 가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좋은 결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니님 미리미리 축하드릴게요. 자, 다음 고민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왔고요. 장군이네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파라테 2,35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파라테 볼까요? 오늘 2%, 3%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2,000원을 깨고 내려왔네요. 1,922원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26일에 2,585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때쯤에 또 들어가셨나 봐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서 모든 신축 건물 주차장에 맞아요. 스크램플러. 네. 잘하시는데요. 봤죠. 깜짝 놀랐어요. 네. 그거 설치해야 되니까 그때 네. 이렇게 쫙 쏘아 올렸는데 네. 사실 그 맞아요. 테마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좀 의아한데 약간 좀 타이밍이 좀 안 좋았다라고도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필이면은 또 시장 이게 저도 봤을 때는 이 스크린쿨러 관련주를 좀 유심 있게 좀 봤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좀 못 가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오늘 21선까지 좀 이탈이 나온 자리라 내일 21선은 좀 확보를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일단은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손절을 또 치기에도 지금 보유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흐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 번도 반등 없이 지금 하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한 번 반등이 나올 때 이 종목의 좀 힘의 세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이 주식에도 관성이 있어서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빠지지는 않아요. 빠졌다가 분명하게 반등은 나와주거든요. 근데 이때 이 반등이 강하냐 작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그쯤 어떻게 보면은 목표가가 좀 정해지는데 지금은 좀 반등이 안 나오니까 감이 좀 어떻게 보면은 예측을 좀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 한번 나오는 것을 좀 지켜보고 그 반등이 세기가 약하다라고 싶으면은 정리를 하고 빠르게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차라리 다른 데서 승부를 보시는 게 좀 더 빠를 수 있겠다라고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도 조금은 가벼운 종목이니까 좀 네.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자라고 하셨으니까 장군이는님 힘내시고 또 좋은 종목 저희가 방송 말미에 또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고민도 살펴볼게요. 문자로 왔습니다. 인성정보이고요. 매수가가 2,650원에 비중 30%입니다.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이고 엄청난 급락이 또 나왔습니다. 11% 넘는 하락세가 나오면서 2,345원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2,650원은 최근에 들어가신 거겠죠. 네. 그렇죠. 간호사 파업에 대해서 맞아요. 원격의료주가 다시금 이제 뛰어 올랐다가 사실 이것 또한 역시나 네. 큰 이슈 못 받고 올라갔다가 음봉 올라갔다가 맞아요, 음봉 맞아요, 오늘도 맞아요. 올라갔다가 음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인성 정보는 저도 좀 많이 좀 찾는 주식이긴 한데 인성이 좋아요. 이 주식이. 그래서 네네. 아마 좀 실망시키는 그런 그 흐름은 안 나올 겁니다. 다만 일단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보통 지금 이 인성 정보는 현재 이 가격대가 거의 지금 바닥이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일봉상 우리가 봤을 때 이 주식은 약 2,000원, 약 2,000원에서 항상 2,000원 정도 오면은 한 번씩 한 4,000원까지는 켜주는 그런 이런 움직임이 역사적으로도 매번 좀 나왔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 2,000원 부근에서 바닥 맞고 지금 올라가는 자리인데 일단 현 시장 흐름상 워낙에 힘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떤 뭐 간호사 파업 이런 거에도 좀 쉽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지만은 일단 지금 바닥이다라고 보고 뭐 손절까지 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2,650원은 무난하게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후에는 근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이제 우리가 목표가를 잡자라고 하면은 저는 그다음 4,000원까지는 볼 수 있지 않냐. 근데 이건 좀 길게 봐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평단가까지는 무난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끌고 가시다가 평단가쯤 왔을 때 다시 한번 저를 좀 찾아주세요. 그때 다시 한번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사실은 문자나 이렇게 유튜브를 네. 통해서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데 오늘 유독 시장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 소미 엄마님께서 쏘아 올려주셨어요. 이 질문을 국내 지수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시장에 바닥이 잡혔는지 궁금하네요. 며칠째 지수 하락 마감하고 있냐면서 네. 울고 계시거든요. 네. 그 외에도 우리 태바라기님께서도 저도 앞으로 전망을 여쭈 보시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네. 켄타님도 9월 10일에 대선 후보자 첫 방송이니까 그 전에 반등이 나올까요? 민창님도 그 전후로는 장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왜 이리 안 좋은가요? 네. 막 많은 분들이 울고 계세요. 코스닥 7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장의 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신님께서도 어렵다던데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요? 아, 나도 울고 싶다. 그러니까요. 언제쯤 저 이거 파란 옷을 제가 오늘 입고 온 이유가 또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 의미가 제가 하는 행동 의미가 있는데 시청자분들의 파란색은 제가 다 갖고 빨간색은 다 가져가시라고 그런 의미거든요. 저는 다음 주에 좀 빨간 옷을 좀 입고 와봐야겠네. 아 그렇죠. 우리 다 같이 그럼 빨간 넥타이. 시장 한번 분석 좀 해주세요. 네. 아,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시장 거의 원래 이게 평균적으로 코스닥이 7거래일 연속 빠지면은 네. 반등이 나와주거든요. 1년에 네. 몇 번 없는 패턴이에요. 네, 네, 네. 이 패턴 자체가 1년에 몇 번 없는 패턴이라서 그렇지만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내일은 사실 좀 포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주식시장이 주마다 월마다 좀 패턴이 좀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 이제 9월이잖아요. 그렇죠? 7월, 8월 지금 강한 하락을 맞이했으니까 9월에는 좀 상승하는 반등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금리 인하도 있고요. 또 뭐 미국 대선도 있고요. 등등등등 다양한 좀 이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9월에는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반등도 근데 엄청난 큰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이 엔비디아 이번 실적 이슈가 사실 시장에서 조금 크기 때문에 큰 반등은 어려워도 7월, 8월보다는 좋은
그런 시장이 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9월 1일에 또 이재명 이 후보와 또 누구죠?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어쨌든 간에 또 이 지금 우리 금투세 관련돼서 또 논의를 좀 해요. 그래서 네네. 금투세가 또 폐지가 또 되면은 또 시장에 또 외국인 거래 대금이 좀 또 몰리면서 좀 더 시장이 좀 활기를 좀 불어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9월장 좀 기대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달보다 무조건 좋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번 달은 그래도 네. 그냥 좀 잘 보다가 좋은 종목 있으면 미리 네. 또 잡아놓고 9월 달에 좋아지면은 그때 네. 또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네. 하고 어쨌든 이번 달은 조금 숨죽이면서 조용조용 한번 보자라고 네.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파란 옷을 입고 여러분들은 빨간 옷을 가져간다 했더니 제가 재물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온몸을 불살라서 여러분들의 빨간 불을 또 전해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마켓 이너 쪽으로 들어오시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이 다 펼쳐집니다. 우리 파트너님들의 최종 위너 종목의 전략부터 포트폴리오 그리고 저희 종가 기준으로 계산된 수익률까지도 과감없이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함께해 주시고요. 또 우리 최석현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면은 샵 3772번으로 위너 이렇게 외쳐주세요. 저희가 답변으로 저희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잘 참고해 주세요. 네, 지금 뉴욕은 시간입니다. 지난 미국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경계감과 함께 또 선제적으로 매물이 또 출회가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희 캐나다 아이오스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떨까요? 네, 현재 뉴욕 지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0.5%, S&P 500이 플러스 0.4%, 나스닥이 0.6%, 러셀 2000이 플러스 0.5% 정도 상승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형주의 움직임을 말씀드리면요. 어제 실적 발표를 한 엔비디아가 예상보다는 그래도 하락폭을 줄여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5%, 애플이 플러스 1.5%,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1.4%, 구글이 0.7%, 테슬라가 2.7%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 증시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경계심에 따라서 3대 주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39%, S&P 500이 마이너스 0.6%, 나스닥이 마이너스 1.12%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시장을 보면 장 초반 전반적인 이 부합세를 보이다가요.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막판에 오히려 좀 상승하나 반등을 주나 했는데 역시 힘이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약 0.6bp 하락한 3.839%를 기록했고요. 변동성 지표인 빅스는 10.89% 상승한 17.12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주시장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전일 모든 투자자들이 집중했던 이슈는 장 마감 후 발표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는데요. 아무래도 기대치가 높았고 올해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장중 내내 경계심을 보였었고요. 이로 인해 전반적인 반도체주 대부분이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슈퍼마이크로의 공시지원 이슈가 하락세를 부추겼습니다. 장 마감 후 발표한 엔비디아 실적은 사상 첫 300억 달러 매출을 기록하며 시장의 예상치 289억 달러 넘어섰고요. EPS 역시 0.67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 0.65달러를 비트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26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이 AI 수요에 따른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시켰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발표한 엔비디아는 게다가 5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며 이 투자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얻어내는 듯 보였는데요. 그러나 장마감은 거래되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 마이너스 7%까지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도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한 점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매출 총이익 시장 전망치 대비 살짝 낮게 나타난 점, 차기작인 블랙웰의 생산 차질 우려감,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의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던 기대치에 따른 실망감 등을 언급했습니다. 반도체 FOMC라고 불릴 만큼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결론적으로는 실망감을 주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일 세일즈포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적을 기록하며 시간에 4%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주목해야 할 이슈, 포인트, 그리고 대응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전일 시간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엔비디아로 인해 전반적인 주시장이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졌었는데요. 다만 엔비디아의 실적의 성장률 자체는 이게 조금씩 낮춰질 수밖에 없다는 건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간에서 큰 폭으로 빠질 이슈는 아니었다는 의견도 있고요. 저 또한 약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 의견들이 얼마나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가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오늘 1시간 전 예상치보다 높은 전분기 대비 3.0% 성장률 수치를 발표한 2분기 GDP 잠정치 예상치 수준을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건수,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발언이 있고요. 베스트바이, 델, 룰루레몬, 얼타 뷰티 등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전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큰 이슈로 인해 다른 이슈들이 부각되지 못했었는데요. 오늘은 매크로 이슈들이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부터 이 섹터 배분의 필요성 및 섹터별 분산 투자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혹시라도 테크주에 너무 쏠려 있는 포트를 구성 중이시라면 이 배당주, 가치주, 부동산 관련주 등의 일부 투자 시기를 강조드렸었습니다. 이런 sek터 배분의 필요성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기간에서는 지켜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아이오스가 일시적으로 중립 의견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아이오스는 일시적 중립 의견으로 전환됐고요. 하지만 이거는 매우 짧은 중립 의견이고 길게는 이 중립 의견이 한 일주일 정도는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중립 의견일 때는 이 주식을 다 정리하기보다 이 변동성이 특히 높은 종목들 일부 정리하시고 가지고 계시다면 이 선물은 개인분들이 하시는 그러니까 인버스 ETF 등 같은 걸 활용해서 해지를 하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하락의 일정 부분 방어하는 것을 그런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 PCE가 발표하는데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마지막 실적 발표 기업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완료되었기에 이제부터는 9월 금리 인하 폭에 다수의 투자자들이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내일 발표하는 PCE 지표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준희 캐나다 아이오스 대표님과 함께 뉴욕 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저희는 오늘자 위너를 확인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장 위너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장에서 위너를 차지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고요.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갤럭시아 머니트리인데요. 다시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전했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때요? 지금 다시 지지율 어떻게 또 잘 가고 있나요? 무조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전을 하는 그림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좀 재수가 타이밍이 좀 안 맞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매수가 들어갔으면은 막 5, 6% 정도 바로 그냥 수익건이 좀 들어왔는데요. 이제 주말간에도 또 비트코인까지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만은 갑작스럽게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을 역전하는 바람에
재료에 좀 힘을 잃고 좀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근데 또 시장 분위기와는 또 다르게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외국인 매수세도 좀 들어와주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7,000원은 깨지 않는 흐름을 계속해서 좀 지켜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또 한번 또 움직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네. 사실은 규칙상 이제 손절이 네. 됐지만 이 종목이 계속해서 갈 수 있다. 타이밍 좀 아쉽긴 하네요. 타이밍이 그쵸?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자 위너를 좀 확인해 볼게요. 그 전에 우리 시장을 3가지 포인트로 살펴봤는데 리뷰 한번 해볼까요? 보겠습니다. 일단은 새내기주, 딥페이크 관련주,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주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수급 후복은 바로 확인해 볼게요. TDS팜, 네. M83, EN셀. 네. 지난주 네. 맞나요? 제 기억으로는 맞아요. 지난주랑 똑같았던 지난주랑 것 같은데 비슷한, 제가 네, M83이에요? 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오. 맞습니다. EN셀이 네. 오늘 상 갔잖아요. 네, 그때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그때 좋은데 변동성이 워낙에 크니까 크니까. 이것보다는 다른 네, 종목이 좋다라고 맞습니다. 하셨는데 그 아쉬움에 또 가지고 네. 오신 거예요? 신규 상장주가 네. 보통 이게 좀 비슷한 시기에 신규 상장을 하면은 같이 이렇게 좀 같이 움직여주는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EN셀이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잖아요. 네네. 지난 화요일에도 아마 EN셀이 상한가 가고 또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라는 신규 상장주 상한가 들어갔어요. 맞아요. 둘이 같이 들어갔거든요. 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 TDS팜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EN셀이 한 15만 주 정도를 그냥 잠궈놓고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오. 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M83이 시간으로 좀 올라섰고 TDS팜은 시간으로 좀 빠진 모습이긴 하지만은 내일 EN셀을 따라서 좀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수급 위너를 확인해 그러네요. 봤는데 우리 되게 열심히 너무 궁금했더니 네. 수급 위너 그래서 어떤 종목이에요? TDS팜입니다. TDS팜 네. 알겠습니다. 좀 이슈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이슈로 네,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슈 후복은 열어볼게요. 센줄의 스톤브리지 벤처스, 한빛소프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슈 후복은 바로 공개해 주세요. 이름이 가장 긴 스톤 브릿지 벤처스 갖고 네네네. 왔습니다. 지금 세 종목 모두 다 AI 보안 관련주인데요. 딥페이크가 좀 워낙에 지금 극성이다 보니까 이미 뭐 센즈랩은 지금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고요. 지금 보통 이런 핫테마들, 전기차, 지난주는 전기차 화재가 핫했잖아요. 이런 핫테마들은 보통 바닥 대비 2배를 좀 가주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미 센즈랩이 시간으로 상한가를 감으로써 내일 이 대장주거든요. 바닥 대비 2배를 좀 찍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투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비가시성 이 테마 워터파크라고 기술을 공급한 스냅태그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스냅태그에 투자를 한 기업이 스톤브리지 벤처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도 어제일 거예요. 어제 좀 크게 한번 쏘아 올렸다가 오늘 4,000원 정도에서 브레이크가 지금 걸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지금 상당히 좀 끼가 있는 주식이기도 해요. 한번 올라주면은 기본 막 20, 30% 정도는 좀 올라가주는 성향을 좀 띠는 주식인데 딱 지금 60일선에 지금 걸쳐서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일 AI 보안 관련주들 이미 좀 갈 주식들은 시간으로 이미 다 뜬 상태라서 아직 출발 안 한 주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거래량도 좀 괜찮게 좀 들어왔고 오늘 4,000원에서 브레이크도 걸렸고 내일 적어도 뭐 좀 좋은 상승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좀 싶어서 오늘 스톤브리지 벤처스 갖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세 후복은 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나올지 볼 텐데요. 에이비온, 라파스, 유한양행 이렇게 나서 유한양행 네. 너무 부러워가지고 배야. 맞아요. 네, 한번 추세 위너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 추세 인원은 라파스로 갖고 와봤습니다. 라파스요. 네네. 오. 이미 뭐 유한양행 너무 많이 올랐고 오늘 또 움직임을 보면은 네. 고점에서 조금 망설이는 좀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와줬어요. 그래서 네. 아마 추세적으로 뭐 가봤자 좀 큰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이 유한양행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이 지표? 지표 별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지표를 딱 보고
그걸 따라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주식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라파스가 여드름 패치 뭐 FDA 승인 관련 이슈로서 오늘 좀 괜찮은 좀 상승이 좀 나와줬고요. 그리고 패치형 비만 치료제도 같이 엮여서 과거에 또 막 상한가를 연속으로 뭐 4방 5방 갔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오늘 21선 돌파하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도 좀 터져줬습니다. 전고점을 한번 전고점을 향해 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상승이 좀 나와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하고 싶으면은 라파스 보시면은 라파스를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개의 후보군으로 이제 압축이 됐습니다. TDS판, 스톤브리지 벤처스, 라파스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번에 그 원래 상한가만 또 고집을 하시니까 또 TDS팜으로 가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닐까 싶기도 하고. 저도 오늘 좀 고민을 많이 해왔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스톤브리지 벤처스 같다라고 고동님께서 또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고 켄타님은 라파스다라고 또 이야기해 주시고 뭐 다른 분들은 그냥 홍홍홍 다 따르겠다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궁금합니다. 바로 또 공개를 해볼게요. 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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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스톤브리지 벤처스 갖고 와봤습니다. 아니 아까 좀 길게 되게 성심성의껏 설명을 또 하시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AI 보안 관련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주별로 테마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사실 뭐니 해도 신규 상장주 그리고 AI 딥페이크 관련주가 가장 좀 핫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불꽃 마지막으로 좀 쏘고 끝낼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이제 가급적이면은 그날 사서 그날 바로 좀 수익이 탁 나주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아까 세 종목이 다 너무 좋은 주식이긴 하지만은 내일 당장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장 좀 잘 갈 주식을 좀 뽑자라고 하면은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싶었고요. 시장가로 진입을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시장가로 진입을 좀 해주시고 목표가는 한 5,000원 정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4,500원, 4,750원 이런 라인부터 분할 익절해 나가시면서 남은 잔량은 한 5,000원 부근까지 끌고 가보시면은 좋은 결과 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석현 파트너님의 선택은 바로 스톤브리지 벤처스였습니다. 목표가 5,000원 그리고 손절가 4,000원으로 잘 잡아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한번 행복한 수익을 함께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준비 또 해야 되니까요. 자, 그나저나 우리 많은 분들께서 우리 최석현 파트너님 너무 좋다고 민창님께서 잘생겼는데 실력이 너무 좋으셔서 너무 좋다라고 하시고 우리 소미 엄마께서도 귀에 착착 들어오고 쓸데없는 말씀 안 하시고 아주 간결하게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다른 시청자분께서도 불필요한 말 안 하신다. 딱 중요 포인트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다. 그래서 마케니노 목요일은 꼭 챙겨보신다라고 하십니다. 시청률이 한몫하시네요. 다행이네요. 제가 약간 좀 이렇게 막 일만 하는 성격이라서 막 이런 사담 잘 못합니다. 딱 맞아요. 주식 얘기만 하는데 그걸 좋아하시나 봐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했을 때 주식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투자 정보들도 얻어가실 수 있고 또 행복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대신 말씀드려야 될까요? 예, 그렇죠.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좀 함께 하시면은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현 시장이 사실상 이런 주도 섹터가 좀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테마성 주식들을 좀 공략을 해야 되고 이 테마성은 아무래도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당장 저랑 함께 한다고 해서 막 수익을 막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좀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배워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서 저랑 이제 함께 하시는 것을 뭔가 이제 수익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뭔가 이 테마에 대해서 시장 흐름에 대해서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좀 오셔서 같이 한번 좀 현 시장의 흐름 테마를 좀 같이 좀 배워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하셔야겠죠.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위너 이렇게 보내주시면 우리 최석현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너 종목으로 수익을 쟁취한다. 네. 저희는 내일 저녁 10시에 다시금 인사드릴게요.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